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학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공부를 잘하면, 학습을 잘하려면 뭐였냐면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전략적으로 했을 때 내가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최상의 나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걸 알아보는 게 학습 전략 검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 가지고 있는 학습 전략적 측면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공부를 진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나의 지금 현재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의 전략은 무엇을 실패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대해서 아니면 꼭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사회를 우리는 무슨 사회라고 하죠? 학습 사회라고 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보다도 이제 요새는 뭐 손으로 이 손목시계 나는 것들 다양한 기계들이 나올 텐데 우리는 이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늘 학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늘 이런 학습 사회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학습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나는 어느 상태이고 현재 이걸 이제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현장에 학습 부진화라는 측면들을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지적 능력에 비해서 학습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어떤 학습의 기초 능력이나 학습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 부분보다는 뭐에 있어서 부모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친구 간의 갈등이라든지 학습의 태도라든지 학습의 습관 이런 건강상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더라. 그리고 특히 이런 그걸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도 뭐 할까요? 적응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되게 되고 학교 생활에서도 부정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더라. 그래서 이 학생들이 실제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전략적이지 못하더라. 그리고 자신이 그 전략적이지 못한 것을 알더라 모르더라? 잘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자신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겠느냐. 그래서 이런 학생들 자신도 잘 모르고 그다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건지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을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매우 어려움을 처하죠. 특히 또 누가 어려울 거죠. 엄마들은 또 그런 성향을 잘 모르고 자꾸 공부해라만 하게 되고 그 공부해라는 늘 또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 공부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어서 못하고 있는 자기는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답답증을 이 검사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검사는 학생들의 그런 학습 전략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그다음에 내가 무엇 때문에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시험치기 기술이 잘 부족한 건지 아니면 내가 습관이 문제가 있는지 동기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의 학습 지도에 필요한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 감사에 내가 어느 상황에 있다 이런 걸 보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지도점을 살펴보면 매우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는 어떤 걸로 되냐? 자, 나라는 것은 인지와 나의 뜨거운 가슴, 정서와 동기적 측면. 그 다음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로 해야 돼? 행동적으로 움직여야 되죠. 인지와 행동과 동기적인 측면을 종합해서 나의 학습적 어떤 동기.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 의지가 동기가 없어. 그럼 공부를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잘 안 되겠지. 그 다음 이것을 내가 오늘 하루 먹었다라고 그래서 꾸준히 가야 되는데 그런 습관화가 안 돼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습관화되어 있어서 내가 매일 책상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공부하는 태도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못한다라면 뭐예요? 책상만 앉아 있을 뿐이지 성적은 안 올라갈 것이다 이 말. 그런 것들은 어떤 거냐?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러 갔을 때 시험은 진짜 제대로 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학습을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억에 오래 남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런 기억 집중력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학습 동기라는 것은 공부에 대한 어떤 목표 의식, 성취하려고 하는 의지, 동기 이런 것들, 모티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 학습 동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그런 의욕이나 동기들은 어느 정도인가 이걸 이제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학습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일관되게 앉아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학습 습관을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것이다. 그 다음 뭐예요? 학습에 대한 태도.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자꾸, 그 다음에 친구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방해를 주고 있는가?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가? 그 다음 학습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학습에 대한 태도.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태도가 잘 정립이 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의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학습에 대한 집중력. 내가 수업 시간이나 공부를 할 때 내가 하도록 얼마나 잘 집중해서 꾸준히 갈 수 있겠느냐. 이래서 학습에 대한 집중력은 뭘까요? 바로 잘 설명하고 수업 시간에 설명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이런 안정감 있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했다 할지라도 이 시험 칠 때 불안하고 그 다음에 그 시험 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준비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보는 것들이 시험 치기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시간 관리. 우리는 모든 사람은 뭐 할까? 시간이 다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몇 시간? 24시간에.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어떤 친구는 시간이 없다라고 난리고 어떤 친구는 뭐예요? 시간이 너무 안 간다라고 난리고 각각의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는 공부할 게 없어서 시간이 넉넉히 남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시간이 아주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타임 스케줄, 시간을 어떠하게 낭비지 않고 그 다음에 아주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기억, 메모리.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시험 부분에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해보고 진단해보고 거기에 맞는 지도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리검사를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심리검사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여러분들은 여기에 보시면 봐보세요.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 네 번째 블록, 다섯 번째 블록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장 면적이 많은 게 어떤 면적이에요? 이 세 번째 면적이 가장 많죠. 이걸 우리는 다 뭐라고 그러냐? 보통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40에서 6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보통 사람이다.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검사는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을 아주 낮은 사람, 그래서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이쪽도 아주 높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영재아, 여기를 특수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어느 포지션에 가 있는 건가 이걸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심리검사 점수에는 뭐가 있어? 언점수가 있는데 언점수는 여러분이 맞은 점수를 우리는 언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리검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예요? 백분위 점수가 있습니다. 백분위 점수는 뭘까요? 내가 맞는 점수의 상대적 이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 내가 80%가 나왔다 그 말은 뭔 말일까? 80명이 내 밑에 있고 19명이 내 위에 있다 이 말이죠. 내가 80번째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리검사는 백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성적은 높으면 높을수록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검사와 그 다음에 성적의 백분율은 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표준 점수는 뭘까? 이건 여러분한테 말하면 어려우니까 표준 점수는 뭘까? 다른 사람과 타인과 뭐하는 점수? 비교 가능한 점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T점수를 40 맞고 다른 사람 20점 맞았다 그러면 이 20점보다도 2배를 다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점수가 뭐예요?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심리검사는 철저하게 뭐로 해석해야 될까? 표준 점수로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점수별로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들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가 50이 전체적으로 뭐예요? 딱 보통입니다. 자, 그럼 50 이하부터는 여러분들의 학습의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변화시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보완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는 뭐 했어요? 일관성을 갖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학습 동기가 만약에 뭐 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40과 60 정도에 와 있거나 이 40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학습 동기 자체가 지금 제대로 설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무엇 때문에 공부하려고 하니? 이게 정답이 찾아질 때까지 여러분 물어보세요. 너는 무엇 때문에 공부하려고 하니? 내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셀프 토크라고 그러죠. 자기 언어로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양종국 너는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하니?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를 해. 이게 되죠. 그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나와야지. 그게 돼야 돼. 그래서 이쪽에 낮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서 뭐 할까요? 구체적으로 나에게 뭐 해야 돼? 해봐야 돼. 의욕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 어떤 뭐를 써야 될까? 목표를 갖도록 해줘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동기가 생겨요.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물어보고 어떤 의욕을 향상시키도록 해줘야 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뭐 할까? 평가 가능한 목표가 돼 있는지 아닌지 이것들을 점검하면서 뭐 해줘야 될까? 자신에게 의지를, 성취를.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줘야 될까? 자기 칭찬, 격려. 이쪽은 아주 지지적 격려. 이런 것들을 해서 일관되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 이제 학습 습관. 이건 뭐냐? 내가 계획을 세워서 능동적으로 갈 거냐 그래요. 그래서 이 학습 습관이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학습에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아. 무턱대고 하려고 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학습 계획에 뭐가 없어. 구체성이 없어. 그냥 뚝뚝 뛰어서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니야. 되도록이면 학습의 습관은 뭐를 해줘야 되냐면 시간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학습의 뭐를 분량을 가지고 나는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까지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이런 분량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보완해놔야 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이 뭐가 되는가 도달했는가 안 되는가 평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적절하게 자신에 대한 학습에 대한 평가를 습관을 대한 평가를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눈을 감고 한 번씩 해보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에 대한 태도. 이쪽은 이제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고자 하느냐 이 말이죠. 부모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 교사의 관계가 형성이 됐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공부에 대한 어떤 하고자 하는 자신감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일수록 뭐냐 정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돼야 돼.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한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선생님 목이고 중요한 것은 공부는 누구 때문에 해? 나 때문에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왜? 뭐 때문에? 내 공부니까.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탓을 보기보다는 나를 한번 봐보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 전략 검사를 하는 우리 그 학생들께서는 진짜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줘야 이런 부분들이 되죠. 이쪽에서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뭐 하려고 해야 돼? 내가 친구 관계나 나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이제 학습 집중이 이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뭐 하려고 하느냐? 매일 아침마다 내가 시간표를 보고 뭐만 생각해야 할까? 목차만 한번 보고 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학교에 갈 때 오늘 국어를 배운다 그럼 국어에 무슨 목차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학습 집중력이 떨어진 사람은 목차만 보고 가라. 공부는 미리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집중력은 생기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보완해야 돼. 보완해야 돼.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내가 목차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만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꾸준히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보는 이런 시스템적인 접근이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 이제 시험치기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40 이하 있는 사람들은 다 시험치기부터 바꿔야 돼.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험을 칠 때에 어떤 전략으로 갈 건지를 지금부터 봐야 돼.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 시험 칠 때 내가 진짜 시험 문제를 제대로 먹고 있는지, 읽고 있는지, 읽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거부터 봐야 돼.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시험치기에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도 시험 공부를 할 때 내가 읽고 있는 것이 내가 이게 무슨 말이구나를 생각하면서 귀로 들으면서 읽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뭐 하냐면 구체성이 없다는 거지. 구체성. 그래서 여기서의 시험치기 하려면 과목별로 목표가 나와야 되고 그 과목 목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머리로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때는 뭐냐? 손으로 직접 풀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이쪽에 해당되는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 모르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찍으려고 하지 말고 지나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풀려고 하는 이런 무의식적 학습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일관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갈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쪽에 해당되는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공부의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20분 단위로 여러분 특히 더 안 되는 아이는 10분 단위로 공부를 해라. 그래서 1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1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구체적으로 짜는 게 이제 중요하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한 30분 정도의 시간 관리를 이렇게 짜는 게 중요하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 관리 부분들을 철저하게 가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집중력, 기억이에요. 기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뭐밖에 없을까요? 반복밖에 없어. 그 다음 그 반복 시간이 가장 뭐냐? 공부하고 나서 바로 내가 반복했을 때가 가장 기억 집중력이 높아.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공부를 했다 그러면 꼭 먼저 뭐 했냐?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연습부터 해라.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거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뭐 하려고 해라? 요약하려고 해라. 그래서 다른 곳에 옮기려고 해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일까?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 이런 방법을 해라.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심층적인 부분들을 뭐 하려고 하고 반복하는 이런 그리고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뭐 하면 좋을까? 거울을 보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설명한다라고 시연하는 이런 연습을 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학습 전략에 맞는 공부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공부는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가에 대한 동기를 가지게 되고 그 동기에 따라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시험을 보는 전략을 세워서 뭐 해야 돼? 기억을 오래 갖도록 할 수 있는 반복적인 자기의 특성에 맞는 이런 특성을 가게 된다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최상의
학습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뭐예요? 투자한 만큼의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효율성과 효과성을 얻게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학습 전략 검사에 나와 있는 요인들을 잘 보고 내 선생님이 설명하는 그 내용에 맞춰서 나의 그런 학습 전략을 좀 바꾸신다라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학생이 될 걸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아주 귀중한 학습 전략을 여러분과 같이 보게 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